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친입니다. 봄이 오는 듯 하더니 다시 조금 쌀쌀해져서 조급한 마음까지 드는 3월인데요. 오늘은 클레어 키건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란 소설을 읽어보려고요. 그동안 읽고 업로드한 소설과는 다른 느낌의 책이라 읽는 내내 객관적이고 절제된 듯한 문체와 암시되어진 듯한 표현들의 섬세하고 정교함에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한번 읽어서는 완벽하게 이해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더 읽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럼 단순한 듯 복잡하고 평화로운 듯 위태로운 이처럼 사소한 것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10월에 나무가 누래졌다. 그때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렸고 11월에 바람이 길게 불어와 잎을 뜯어내 나무를 벌거벗겼다. 뉴로스타운 굴뚝에서 흘러나온 연기는 가라앉아 북스란 끈처럼 길게 흘러가다가 부두를 따라 흩어졌고 곧 흑맥주처럼 검은 배로강이 빗물에 몸이 불었다. 사람들은 침울했지만 그럭저럭 날씨를 견뎠다. 상점 주인, 기술자, 우편 업무를 보거나 실업 급여를 타려고 줄을 선 사람들, 우시장, 커피숍, 슈퍼마켓, 빙고홀, 술집, 튀김 가게에 있는 사람들 모두 저마다 추위에 대해 또 비에 대해 한마디씩 하며 서로 이게 무슨 의미냐고, 이 날씨가 어떤 조짐은 아니냐고, 아니 또 이렇게 매서운 날이 닥칠 줄 누가 알았겠냐고 물었다. 아이들은 후드를 뒤집어 쓰고 학교로 갔고 엄마들은 고개를 숙이고 빨랫줄로 달려가는데 이제 익숙해졌거나 아니면 아예 빨래를 내다 걸 생각조차 안 했고 해지기 전에 셔츠 한 장이라도 말릴 수 있으리란 기대도 안 했다. 그러다가 밤이 왔고 다시 서리가 내렸고 한기가 칼날처럼 문 아래 틈으로 스며들어 그럼에도 묵주 기도를 올리려고 무릎을 꿇은 이들의 무릎을 핥히었다. 저 아래 야적장에서 석탄 목재상 빌 펄롱은 손을 문지르며 계속 이런 식이면 트럭 타이어를 새로 갈아야 할 거라고 말했다. 종일 몇 시간 나갔다 왔으니 펄롱이 일꾼에게 말했다. 이러다 타이어가 닳아서 휠만 남겠어. 정말 그랬다. 손님이 야적장에서 나가기가 무섭게 바로 다른 손님이 왔고 아니면 전화가 울려댔다. 다들 당장 아니면 최대한 빨리 배달해 달라고, 도무지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했다. 펄롱은 석탄, 토탄, 무연탄, 분탄, 장작을 팔았다. 100웨이트, 50웨이트, 1톤 아니면 트럭 단위로 주문이 들어왔다. 조개탄, 불쑤시개, 가스통도 취급했다. 석탄을 다루는 일은 가장 더러움을 타는 직업이었는데 겨울에는 매달 부두에서 석탄을 실어 와야 했다. 일꾼들이 석탄을 실어 나르고 야적장에서 분류하고 무게를 달고 하는데 꼬박 이틀이 걸렸다. 한편 시내에서는 영어는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폴란드와 러시아 선인들이 털모자를 쓰고 단추로 여미는 긴 코트를 입고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런 바쁜 시기에는 펄롱이 배달을 거의 도맡았고 일꾼들은 배달할 물건을 포장하고 농부들이 벌목해온 나무를 자르고 쪼개는 일을 했다. 오전에는 톱과 삽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고 정오에 3종 기도 종이 울리면 일꾼들은 연장을 내려놓고 손에 검댕을 씻고 케오 식당으로 갔다. 케오 식당에는 따뜻한 식사와 스프가 있었고 금요일에는 피시앤칩스가 나왔다.
속이 빈 자루는 제대로 설 수가 없는 법이지. 미시즈 케오는 뷔페 카운터 뒤에 서서 이렇게 말하며 고기를 썰고 채소와 으깬 감자를 기다란 금속 숟가락으로 퍼서 담아주었다. 남자들은 기분 좋게 몸을 녹이고 배를 채운 다음 담배를 한 대 태우고 다시 추위에 맞서러 나섰다. 펄롱은 빈주머니로 태어났다. 빈주머니만도 못하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펄롱의 어머니는 16살 때 미시즈 윌슨의 집에서 가사 일꾼으로 일하던 중 임신을 했다. 미시즈 윌슨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시내에서 몇 마일 떨어진 큰 집에 혼자 사는 개신교도였다. 펄롱 엄마가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 가족들은 외면하고 등을 돌렸지만 미시즈 윌슨은 엄마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지내며 일할 수 있게 해줬다. 펄롱이 태어난 날 아침에 엄마를 병원에 데려가고 또 둘을 함께 집으로 데려온 사람도 미시즈 윌슨이었다. 1946년 4월 1일이었다. 아이가 만우절에 태어났으니 바보일 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펄롱은 유아기를 주로 미시즈 윌슨 집 부엌에 있는 요람안에서 보냈고 다음에는 커다란 유아차의 안전띠에 매인 채 수납장 옆 길쭉한 파란 주전자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지냈다. 펄롱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커다란 서빙용 접시와 시커먼 레인지, 그리고 2가지 색 정사각형 타일로 덮인 반들거리는 부엌 바닥이었다. 아기 때는 그 위에서 기었고 나중에는 걸었고 더 나중에는 부엌 바닥을 말이 다른 말을 뛰어넘을 수도 다른 말에 먹힐 수도 있는 체커보드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펄롱이 자라자 자식이 없는 미시즈 윌슨이 펄롱을 돌보며 잔 심부름도 시키고 글도 가르쳐 주었다. 미시즈 윌슨은 작은 서재를 갖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으며 전사한 남편의 유족 연금과 해리퍼드종 소와 채비엿 양 몇 마리를 잘 키워 얻은 수입으로 검소하게 살았다. 농장 일꾼인 네드도 같이 살았는데 집안에 불화가 거의 없었고 농장은 울타리도 잘 쳐져 있었고 관리도 잘 되고 빚진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이웃과 부딪힐 일도 없었다. 집안 사람들끼리 종교 때문에 충돌하는 일도 없었는데 양쪽 다 신앙심이 미적지근하기도 했다. 일요일이 되면 미시즈 윌슨은 옷과 구두를 바꿔 입고 좋은 모자를 머리에 핀으로 고정하고 네드가 운전하는 포드 자동차를 타고 교회에 갔고 네드는 엄마와 아이를 태우고 조금 더 가서 성당으로 갔다. 집으로 돌아오면 양쪽 모두 기도서와 성경을 현관 탁자 위에 올려두고 다음 일요일이나 축일이 올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학교에서 펄롱은 비웃음과 놀림을 당했다. 외투 뒤쪽에 침 범벅이 되어 집에 돌아온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큰 집에서 자란 덕에 애들이 조금 봐주는 것도 없지 않았다. 학교를 졸업하고 한두 해 기술학교에 다니다가 석탄 야적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지금 펄롱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을 하다가 지금 자리로 올라갔다. 일머리가 있었고 사람들하고 잘 지낸다고 정평이 났고 건실한 개신교도 특유의 습관을 들여 믿음직했고 일찍 일어났고 술을 즐기지 않았다. 지금 펄롱은 아내 아일린과 딸 5과 함께 시내에서 산다. 아일린하고는 아일린이 그레이브스 앤드 컴퍼니 사무실에서 일할 때 만났다. 의뢰하는 것처럼 영화관에 데려가거나 저녁에 뚝길을 따라 같이 한참 걸으면서 마음을 얻었다. 펄롱은 아이린의 반짝이는 검은 머리칼과 진한 회색 눈, 현실적이고 기민한 생각에 끌렸다. 두 사람이 약혼하자 미시즈 윌슨은 펄롱에게 자리 잡는 데 쓰라고 몇천 파운드를 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미시즈 윌슨이 돈을 준 까닭이 사실은 펄롱의 아버지가 미시즈 윌슨의 자식이어서 그렇다고 했다.
이름도 영국왕 이름처럼 윌리엄이 아닌가. 하지만 펄롱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결코 듣지 못했다. 어머니가 갑자기 죽고 말았다. 어느 날 잼을 만들 돌 능금을 담은 손수레를 밀고 집으로 가다가 돌길 위에 쓰러졌다. 뇌출혈이라고 나중에 의사들이 그렇게 말했다. 그때 펄롱은 12살이었다. 몇 해 뒤에 펄롱이 출생증명서 사본을 떼러 등기소에 갔는데 아버지 이름을 적는 난에는 미상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창구에서 펄롱에게 증명서를 넘겨주는 등기소 직원의 입이 추한 웃음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제 펄롱은 과거에 머물지 않기로 했다. 아일린처럼 머리가 검고 살결이 고운 딸들을 부양하는 데 집중했다. 딸들은 벌써 학교에서 장래성을 보였다. 첫째 캐슬리는 토요일마다 아빠와 같이 작은 조립식 건물 사무실로 출근해 장부 정리를 돕고 용돈을 받았다. 한 주 동안 들어온 것을 정리하고 수입 지출을 기록할 줄 알았다. 둘째 조앤도 똘똘하고 얼마 전에는 합창단에도 들어갔다. 둘 다 세인트 마가릿 중학교에 다녔다. 가운데 아이 실라와 넷째 그레이스는 11달 터울인데 구구단을 외우고 세로셈으로 나눗셈을 할 수 있고 아일랜드의 주와 강 이름을 외웠고 가끔 부엌 식탁에서 지도를 그리고 마커로 색칠하기도 했다. 이 두 아이도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화요일마다 학교 끝나고 수녀원으로 가서 아코디언을 배웠다. 막내 로레타는 수줍음이 많긴 해도 학교에서 습자책에 금색과 은색별을 받아왔고 애니드 브라이튼 책을 읽고 있으며 통통한 파란 암탉이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그림을 그려 텍사코 어린이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가끔 펄롱은 딸들이 사소하지만 필요한 일을 하는 걸 보며 성당에서 무릎 절을 하거나 상점에서 거스름돈을 받으며 고맙다고 말하는 걸 보면서 이 애들이 자기 자식이라는 사실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한 기쁨을 느끼곤 했다. 우린 참 운이 좋지? 어느 날 밤 펄롱이 침대에 누워 아이린에게 말했다. 힘들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그렇지. 우리라고 부자는 아니지만 펄롱이 말했다. 그래도 아이린의 손이 베드 스프레드 위에 주름을 천천히 쓸었다. 무슨 일 있었어? 펄롱이 대답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믹 시노튼의 애가 오늘 또 땔감을 주우러 길에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차를 세웠어? 장대비가 내렸잖아. 차를 세우고 태워주겠다고 하고 주머니에 있던 잔돈을 좀 줬어. 어련하시겠어. 한 100파운드는 얻은 것처럼 좋아하더라. 그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 재무던 판 사람도 있는 거 알지? 애 잘못은 아니잖아. 화요일날 시노트가 술에 취해서 공중전화 부스에 있는 걸 봤어. 불쌍한 사람, 뭐가 그렇게 괴로울까? 펄롱이 말했다. 술 때문에 괴로운 거야. 눈꽃만큼이라도 자기 애들 생각을 한다면 그러고 다니진 않겠지. 딱 끊고 정신 차리겠지. 그러고 싶어도 못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겠지. 아이린이 손을 뻗고 한숨을 쉬며 불을 껐다. 어디든 운 나쁜 사람은 있기 마련이니까. 가끔 펄롱은 이렇게 아일린 곁에 누워 이런 작은 일들을 생각했다. 어떤 때는 종일 무거운 짐을 날랐거나 타이어가 펑크나서 길에서 시간을 버렸거나 비를 만나 흠뻑 젖었거나 한날에는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가 한밤중에 깨어 아이린이 곁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걸 느끼며 누워있다 보면 생각이 빙빙 맴돌며 마음을 어지럽혀 결국 아래층으로 내려가 주전자에 불을 올리고 차를 끓여야 했다.
펄롱은 찻잔을 손에 들고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보고 멀리 보이는 강을 바라보고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일을 구경했다. 떠돌이 개가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물을 찾고 튀김 봉지와 빈 깡통이 비바람에 이리저리 날려 구르고 느즈막이 술집에서 나온 남자들이 비틀비틀 집으로 걸어갔다. 비틀거리며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때로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와 웃음소리가 터질 때면 펄롱은 긴장했다. 펄롱은 자기 딸들이 자라 어른이 되어 남자들의 세계로 나가는 상상을 했다. 벌써 길에서 딸들한테 눈길을 주는 남자들이 있었다. 펄롱은 마음 한편이 공연히 긴장될 때가 많았다. 왜인지는 몰랐다. 모든 걸 다 잃는 일이 너무나 쉽게 일어난다는 걸 펄롱은 알았다. 멀리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시내에서, 시 외곽에서 운 없는 사람을 많이 보았다. 실업수당을 받으려는 사람들 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고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창고보다도 추운 집에서 지내며 외투를 입고 자는 사람도 있었다. 여자들은 매달 첫째 금요일에 아동수당을 받으려고 장바구니를 들고 우체국에서 줄을 섰다. 시골로 가면 젖을 짜달라고 우는 젖소들이 있었다. 젖소를 덜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때려치우고 배를 타고 영국으로 떠나버린 탓이었다. 한 번은 세인트 멀린스에서 사는 남자가 차를 얻어 타고 시내로 요금을 내려왔는데 그 사람 말이 지프를 팔아야 했다고, 빚을 생각하면,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올 걸 생각하면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어느 이른 아침 펄롱은 사제관 뒤쪽에서 어린 남자아이가 고양이 밥그릇에 담긴 우유를 마시는 걸 봤다. 펄롱은 배달 다닐 때 라디오를 잘 듣지 않는데 어쩌다 가끔 라디오를 켜고 뉴스를 들었다. 1985년이었고 젊은이들이 런던, 보스턴, 뉴욕 등으로 이민을 떠나고 있었다. 로크에 새 공항이 생겼다. 찰스 호이 본인이 직접 와서 리본을 잘랐다. 수상이 대처 수상과 북아일랜드 관련 협정을 맺었고 벨파스트의 연합주의자들은 더블린이 자기네 문제에 간섭하는 것에 항의하는 뜻으로 북을 치며 행진했다. 코크와 캐리로 몰려오는 사람 수가 줄긴 했으나 여전히 성모상이 다시 움직이길 기대하며 성지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 뉴로스에는 조선소가 문을 닫았고 강 건너에 있는 큰 비료 공장 엘버트 로스에서는 여러 차례 해고를 단행했다. 베넷에서는 11명을 해고했고 아이린이 근무했던 아주 오래된 회사 그레이브스 앤 컴퍼니도 문을 닫았다. 경매업자는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며 에스키모에게 얼음을 파는 편이 쉽겠다고 말했다. 석탄 야적장 근처에서 꽃집을 하는 미스 케니는 널판지로 가게 창문을 덮어버렸다. 어느 날 저녁 펄롱의 일꾼 중 한 명에게 못질하는 동안 합판을 좀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혹독한 시기였지만 그럴수록 펄롱은 계속 버티고 조용히 엎드려 지내면서 사람들과 척지지 않고 딸들을 잘 키워서 이 도시에서 유일하게 괜찮은 여학교인 세인트 마가릿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도록 뒷바라지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벌써 멋진 노르웨이 가문비 나무가 광장에 섰고 그 옆에는 말 구유와 색을 새로 칠한 예수 탄생 조각상이 있었다. 요셉의 빨간색과 보라색 옷이 너무 요란하지 않냐며 못마땅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언제나처럼 파란색과 흰색 옷을 입고 다소곳이 무릎을 꿇은 성모상에는 다들 만족스러워했다. 양 2마리와 구유 옆을 지키는 갈색 당나귀도 예년과 다르지 않았다. 구유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기 예수가 놓일 예정이었다.
전통적으로 12월 첫 번째 일요일에 사람들은 해가 진 뒤 시청 앞에 모여 트리에 불을 밝히는 점등식을 구경하곤 했다. 오후 날씨는 건조했지만 쨍하고 추운 날이라 아일린은 딸들에게 파카 지퍼를 단단히 올리고 장갑을 끼라고 했다. 마을 광장에 가보니 백파이프 밴드와 캐럴 합창단이 벌써 모여있고 미시즈 케오는 가판대를 차려놓고 진저 브레드와 핫초콜릿을 팔았다. 집에서 먼저 나갔던 조앤이 합창단 단원들 사이에 껴서 캐럴 악보를 나눠주고 있었고 수녀들은 돌아다니며 학생들을 감독하는 한편 잘 사는 부모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냥 서 있기에는 너무 추워서 펄롱 가족은 골목을 돌아다니다가 헨너헨 가게 앞 오목한 문가에서 잠시 추위를 피하기도 했다. 아이린은 거기에서 남색 에나멜 구두와 같은 색의 핸드백을 감탄하며 구경하고 이웃 사람이나 멀리 살아서 자주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소식을 주고받았다. 이윽고 스피커에서 모두 모이라는 방송이 나왔다. 시의원 크롬비 코트 위에 노쇠 장식 목걸이를 걸고 메르세데스에서 내려 짧은 연설을 했고 스위치를 올리자 불이 들어왔다. 마법처럼 색색의 전구가 반짝이는 긴 줄이 머리 위에서 바람에 경쾌하게 흔들렸고 거리가 다른 곳으로 바뀐 것처럼 마치 살아난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산발적으로 터졌고 곧 악단이 연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길 저편에서 나타난 덩치 크고 뚱뚱한 산타를 보고 로레타는 뒤로 물러섰고 겁먹은 듯 울음을 터뜨렸다. 무서울 것 없어. 펄롱이 달랬다. 그냥 아빠 같은 사람이야. 의상만 입은 거지. 다른 아이들은 작은 동굴 같은 곳에 자리 잡은 산타에게 선물을 받으려고 줄을 섰지만 로레타는 바짝 긴장한 채 펄롱의 손에 매달렸다.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아가. 펄롱이 말했다. 아빠랑 같이 있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펄롱은 다른 아이들이 그토록 반기는 것을 겁내는 자기 아이를 보니 마음이 아팠고 이 아이가 용감하게 세상에 맞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이린이 벌써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어야 하는데 늦었다고 했다. 아일린은 명랑하게 오들런 밀가루 회사에 레시피를 꺼내놓고 펄롱에게 버터 1파운드와 설탕을 갈색 델프트 볼에 넣고 핸드믹서로 크림을 만들라고 했고 딸들은 레몬 껍질을 갈고 설탕을 절인 과일 껍질과 체리를 계량해서 다지고 아몬드를 끓는 물에 담가 껍질을 벗겼다. 아이들이 말린 과일을 긁어 모아 설타나 커런트, 레이즌 등 다양한 종류의 건포도에서 꼭지를 제거하는데 1시간가량 걸렸고 그러는 동안 아일린은 밀가루와 향신료를 채로 치고 벤텀 달걀로 거품을 내고 케이크 틀에 기름을 바르고 밀가루를 뿌리고 케이크 틀에 갈색 종이로 두 겹으로 싸고 노끈으로 단단히 묶었다. 레이번 스토브 담당인 펄롱은 무연탄을 삽으로 조금씩 퍼서 흐르지 않고 깔끔하게 스토브에 넣었고 불이 밤새 꺼지지 않고 꾸준히 오래 타게끔 통풍구를 조절했다. 반죽이 준비되자 아일린은 나무 숟가락으로 반죽을 펴서 커다란 사각형 틀에 담고 위쪽에 편편하게 편 다음 몇 차례 탕탕 바닥에 내리쳐서 반죽이 구석까지 고르게 퍼지게 하며 살짝 웃었다. 하지만 팬을 오븐에 넣고 문을 닫자마자 부엌을 둘러보고는 딸들한테 치우라고, 그래야 자기가 다음 일을, 다림질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너희 지금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 쓰지 그러니? 늘 이렇지. 펄롱은 생각했다. 언제나 쉼 없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다음 해야 할 일로 넘어갔다. 멈춰서 생각하고 돌아볼 시간이 있다면
삶이 어떨까? 펄롱은 생각했다. 삶이 달라질까? 아니면 그래도 마찬가지일까? 아니면 그저 일상이 엉망진창 흐트러지고 말까? 버터와 설탕을 섞어 크림을 만들면서도 펄롱의 생각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일요일 아내와 딸들과 함께 있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내일, 그리고 누구한테 받을 돈이 얼마인지, 주문받은 물건은 언제 어떻게 배달할지, 누구한테 무슨 일을 맡길지, 받을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을지에 다 있었다. 내일이 저물 때도 생각이 비슷하게 흘러가면서 또다시 다음 날 일에 골몰하리란 걸 펄롱은 알았다. 펄롱은 다리미 전기 코드를 풀어 콘센트에 꽂는 아이린, 그리고 연습장과 필통을 가지고 와서 식탁에 앉아 편지를 쓰는 딸들을 보았다. 펄롱은 자기가 어렸을 때 최대한 정성을 들여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빠나 아니면 농장이 그려진 500피스짜리 지그소 퍼즐을 받고 싶다고 편지를 썼던 일을 씁쓸하게 떠올렸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 미시즈 윌슨이 가끔 같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실로 내려가 보니 벌써 난로불이 타고 있고 트리 아래 똑같은 녹색 종이로 싼 선물 꾸러미 3개가 있었다. 한 꾸러미 안에는 손톱솔과 비누 한 장이 있었다. 또 하나는 보온 물주머니였는데 네드가 주는 선물이었다. 미시즈 윌슨은 펄롱에게 크리스마스 캐럴을 선물했다. 딱딱한 붉은색 표지에 그림은 없고 곰팡 냄새가 나는 낡은 책이었다. 그때 펄롱은 실망한 기색을 감추려고 밖으로 나가 외양간으로 가서 울었다. 산타도 아버지도 오지 않았다. 지그소 퍼즐도 없었다. 펄롱은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자기를 두고 어떤 말을 하는지, 뭐라고 부르는지를 생각했고 그런 취급을 받는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젖소가 자기 칸 아래에 묶인 채 선반 위에 건초를 끌어내려 만족스러운 듯 먹고 있었다.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펄롱은 말 구유에 언 살얼음을 깨고 세수를 했다. 아픔을 잊기 위해 손을 차가운 물에 깊이 담그고 손에 아무 느낌이 없을 때까지 한참 그러고 있었다. 내 아버지는 어디에 있을까? 가끔 펄롱은 자기도 모르게 나이 많은 남자를 쳐다보면서 닮은 구석이 있는지 찾거나 사람들이 하는 말에서 힌트를 얻으려고 했다. 동네 사람 중에 분명 펄롱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또 사람들은 말을 하다 보면 반드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뭘 아는지를 드러내기 마련이니 누군가는 펄롱 앞에서 무언가 한마디라도 흘릴 것 같았다. 펄롱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미시즈 윌슨에게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고 물어보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렇지만 저녁에 미시즈 윌슨 집에 찾아갈 때마다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미시즈 윌슨이 자기에게 해준 것을 생각하면 무례한 일일 것 같았다. 그로부터 1년이 채 안 되어 미시즈 윌슨이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일요일에 병문안을 갔는데 미시즈 윌슨은 왼쪽 몸을 쓰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으나 펄롱을 알아보고는 쓸 수 있는 한쪽 손을 들어 올렸다. 미시즈 윌슨은 어린아이처럼 침대에 기대어 앉아 창밖만을 봤고 꽃무늬 잠옷 단추가 목까지 채워져 있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4월 오후였다. 헌하고 깨끗한 유리창 밖에서 벚나무가 일렁이고 바람에 뜯긴 흰 꽃잎이 눈보라처럼 흩날리는데 미시즈 윌슨이 평소처럼 꽉 닫힌 답답한 방을 싫어했기에 펄롱은 창문을 조금 열었다. 아빠한테도 산타 할아버지가 왔었어? 신라의 질문에 오싹했다. 가끔 까만 머리카락에 눈빛이 똘망똘망한 딸들이 작은 마녀처럼 보일 때가 있었다. 여자들이 힘과 욕구와 사회적 권력을 가진 남자들을 겁내는 건 그럴만하지만
사실 눈치와 직관이 발달한 여자들이 훨씬 깊이 있고 두려운 존재였다. 여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측하고 밤에 꿈으로 꾸고 속마음을 읽었다. 펄롱은 결혼해서 같이 살던 중 아일린이 무섭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아일린의 기계와 시퍼런 직감을 부러워한 적도 있었다. 아빠? 신라가 불렀다. 산타 할아버지 왔지, 당연히. 펄롱이 말했다. 한 번은 농장이 그려진 지그소 퍼즐을 받았어. 지그소 퍼즐? 그것뿐이었어? 펄롱은 침을 꿀꺽 삼켰다. 편지 얼른 마무리하려마가. 그날 밤 아이들은 무슨 선물을 달라고 할지, 어떤 것을 공동으로 쓸 수 있을지를 두고 살짝 티격태격했다. 아일린이 어떤 것은 적당하고 어떤 것은 과한지 조언했고 펄롱은 맞춤법을 알려주었다. 이제 눈치를 챌 만한 나이가 된 그레이스가 주소가 짧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산타크로스 북극 이렇게만 쓰면 된다고? 북극 사람들은 산타가 어디 사는지 다 알거든. 캐슬린이 대답했다. 펄롱이 캐슬린에게 눈을 찡긋했다. 늦지 않게 도착할지 어떻게 알아? 로레타는 12월 마지막 장이 걸려있는 정육점 달력을 쳐다봤다. 달의 위상이 표시된 달력이 외풍에 살짝 들떴다. 아빠가 내일 아침 일찍 붙일 거야. 아이린이 말했다. 산타 앞으로 된 편지는 전부 속달로 가거든. 아이린은 셔츠와 블라우스 다림질을 마치고 이제 베갯닛을 다리기 시작했다. 아이린은 언제나 힘든 일부터 먼저 처리했다. 뉴스 보게 텔레비 좀 켜봐. 아일린이 말했다. 호이가 슬금슬금 다시 나오는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드디어 다들 편지를 봉투에 넣고 풀칠이 되어 있는 자리를 혀로 핥아 봉하고 우체국에 가져가 붙일 수 있도록 벽난로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펄롱은 선반 위에 있는 아일린의 가족사진 액자를 보았다. 아일린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비롯한 몇몇 식구들 사진, 그리고 아일린이 수집하길 좋아하는 작은 장신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펄롱에게는 조금 싸구려로 보였는데 더 고급스럽고 단순해 보이는 물건이 있는 집에서 자란 탓이었다. 그 집 물건들이 펄롱의 것은 아니었지만 전혀 상관없었다. 미시즈 윌슨이 그 물건들을 쓰라고 기꺼이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이 학교 가는 날이었는데도 그날 밤에는 아이들이 꽤 늦게까지 깨어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신라는 립에나 농축액을 섞어 주스를 한 주전자 만들었고 펄롱은 레이번 스토브 앞에 자리를 잡고서 소다빵 조각을 긴 포크에 꽂아 구웠다. 굽고 나면 아이들이 버터를 바르고 마마이트나 레몬 커드를 얹었다. 펄롱은 자기 빵을 까맣게 태워버리고는 잘 지켜보지 않고 불에 너무 가까이 갖다 댄 자기 탓이라며 그냥 먹었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목구멍에서 울컥 치밀었다. 마치 이런 밤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일요일 밤에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란한 걸까? 펄롱은 어느새 또 미시즈 윌슨 집에서 지내던 때를 생각하고 있었다. 펄롱은 생각할 시간이 너무 많아서 색 전구와 음악 등등 때문에 어쩐지 감상적인 기분이 되어서 또 조앤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할 때 합창단의 일원으로 완전히 어우러진 듯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던 탓에 또 레몬 냄새가 그 정든 옛 부엌에서 크리스마스 무렵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일 거라고 결론을 내렸다. 어머니는 레몬 조각이 남으면 파란 주전자 중 하나에 넣고 설탕을 뿌려 밤새 재워 뿌연 색깔의 레모네이드를 만들곤 했다. 곧 펄롱은 정신을 다잡고는 한번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정리했다. 각자에게 나날과 기회가 주어지고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거라고. 게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간 날들을 떠올릴 수 있는 게 비록 기분이 심란해지기는 해도 다행이 아닌가 싶었다. 날마다 되풀이되는 일과를 머릿속으로 돌려보고 실제로 닥칠지 아닐지 모르는 문제를 고민하느니 보다는 고개를 들어보니 시간이 11시가 다 되어 있었다. 아일린도 펄롱이 시계를 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잘 시간이 한참 지났다. 아일린이 다리미를 내려놓자 칙 하는 증기 소리가 났다. 올라가서 양치해. 이제 아침 될 때까지 찍소리도 내지 말고. 폴롱은 일어나서 전기 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보온 물주머니에 넣을 물을 끓였다. 물이 끓자 2개를 먼저 채우고 고무 주머니를 살짝 눌러 공기를 뺀 다음 마개를 단단히 잠갔다. 다시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폴롱은 네드가 오래전 크리스마스에 선물해 주었던 보온 물주머니를 생각했다. 그 선물을 받고 실망하긴 했으나 그 덕분에 밤마다 그 뒤로도 오랫동안 따스함을 느꼈다. 다음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펄롱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끝까지 읽었다. 미시즈 윌슨은 펄롱에게 큰 사전을 이용해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라며 누구나 어휘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펄롱은 그 단어는 사전에서 찾을 수 없었는데 알고 보니 어희가 아니라 어휘였다. 이듬해 펄롱이 맞춤법 대회에서 1등을 하고 부상으로 밀어서 여는 뚜껑을 자로도 쓸 수 있는 나무 필통을 받았을 때 미시즈 윌슨은 마치 자기 자식인 양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해 주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렴. 미시즈 윌슨이 말했다. 그날 종일 그 뒤로도 얼마간 펄롱은 키가 한 뼘은 자란 기분으로 자기가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소중한 존재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돌아다녔다. 딸들이 자러 가고 마지막 다림질까지 개서 치운 다음 아일린은 텔레비전을 끄고 찬장에서 쉐리잔 2개를 꺼내 트라이플 만드는 데 쓰려고 산 브리스틀 크림 셔리를 따랐다. 아일린은 한숨을 쉬며 스토브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신발을 벗고 머리를 풀었다. 오늘 힘들었지? 펄롱이 말했다. 괜찮아. 아일린이 말했다. 할 일은 했으니까. 왜 케이크를 미루고 있었나 모르겠네. 오늘 만난 여자들은 벌써 다 만들었던데. 쉬엄쉬엄 해야지. 그러다가 당신 자신한테 따라잡히겠어. 그러는 당신은? 나는 일요일에는 쉬잖아. 쉰다고 하지만 정말 쉬는지는 의문이지. 아이린은 계단 입구 문을 흘긋 보고는 몸을 일으켰다. 애들이 잠이 들었는지 아닌지 느낌으로 아는 것 같았다. 이제 다들 자나봐. 아이린이 말했다. 저거 가져와봐. 편지에 뭐라고 썼는지 보자. 펄롱이 편지를 가져왔고 함께 봉투를 열어 내용을 읽어보았다. 그래도 애들이 별이랑 달이랑 달라고 하지 않은 게 기특하지 않아? 아일린이 말하고는 잠시 뒤 덧붙였다. 애들 잘 키운 것 같아. 당신이 잘 키운 거지. 펄롱이 시인했다. 나야 종일 나가 있다가 집에 와서 밥 먹고 자러 가고 애들 일어나기도 전에 다시 나가니까. 당신도 잘하고 있어, 빌. 빚 한 푼도 없이 사는 건 당신 덕이야. 아일린이 말했다. 맞춤법도 제법 잘 맞고. 그런데 로레타는 산타 할아버지께라고 썼네. 둘이 편지를 전부 읽어보고 무얼 사고 무얼 사지 말지 결정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 결국에는 사정이 허락하는 데까지 최대한 돈을 쓰기로 했다. 리바이스 텔레비전 광고를 눈여겨보던 캐슬린에게는 501을, 여름에 라이브 에이드 콘서트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니 프레디 머큐리에게 푹 빠진 조앤에게는 퀸 앨범을 사주기로 했다. 신라가 쓴 편지가 가장 짧았다. 스크랩을 보드게임을 받고 싶다고만 적었고 다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레이스는 뭘 받고 싶은지 마음을 못 정해 긴 목록을 적었는데 그 중에서 지구의를 선물해 주기로 했다. 로레타는 원하는 게 확고했다. 산타 할아버지가 애니드 브라이튼의 바다로 간 5친구나 함께 달아난 5친구를 혹은 둘 다를 선물로 준다면 산타 몫으로 큼직한 케이크 조각을 내놓고 텔레비전 뒤에 한 조각을 더 숨겨놓겠다고 썼다. 됐다. 아일린이 말했다. 또 일 하나 거의 끝냈네. 내일 아침에 애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버스 타고 워터퍼드에 가서 사와야겠다. 태워줄까? 그럴 시간 없잖아. 내일 월요일인데. 그렇겠지? 아일린은 레이번 스토브 문을 열고 잠깐 머뭇거리다가 편지를 불꽃 위에 던졌다. 애들이 점점 크고 있어, 아일린. 눈 몇 번 깜빡할 사이에 결혼하고 떠나버릴걸? 그런 거겠지? 시간은 아무리 흘러도 느려지질 않으니 아일린은 오븐의 온도계를 확인했다. 원하는 대로 아주 낮은 온도에 맞춰져 있는 걸 확인하고 온도계 레버를 살짝 조정했다. 나한테는 크리스마스 선물 뭐 줄지 정했어? 아일린의 말투가 밝아졌다. 아, 걱정 마. 오늘 저녁 때 헨너행 가게 앞에서 당신 눈길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힌트를 얻었지. 오, 자세히 보고 미리 생각하다니 훌륭하네. 아이린은 만족스러워 보였다. 당신은 뭐 받고 싶어? 필요한 게 별로 없는데. 펄롱이 말했다. 새 바지 어때? 새 바지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 펄롱이 말했다. 책도 괜찮아. 크리스마스 때 앉아서 좀 읽을 수 있겠지? 아일린은 술을 한 모금 마시고 펄롱을 흘긋 봤다. 어떤 책? 월터 매컨이나 아니면 데이비드 코퍼필드. 그거 아직 못 읽어봤어. 알았어. 아니면 큰 사전. 집에 놓게. 애들 보라고. 집에 사전이 한 권 있으면 좋을 것 같았다. 뭐 마음에 걸리는 거라도 있어? 빌? 아이린이 손끝으로 잔 위쪽을 따라 동그라미를 그리며 물었다. 오늘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아. 펄롱은 아이린의 직관이 또 작동하면서 날카로운 눈으로 자기를 꿰뚫어 보는 걸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미시즈 윌슨 집에 살 때 생각했어? 그냥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어서. 그런 것 같더라. 당신은 옛날 일 생각 안 해? 아니면 걱정이나? 가끔 나도 당신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걱정을 안 한다고? 아이린이 말했다. 나 어젯밤에는 캐슬린 이가 썩어서 팬치로 뽑는 꿈을 꿨어. 그러다가 거의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다고. 그런 꿈 꿀 때가 있지. 그런가 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돈 들어갈 일이 많고 그러니까. 잘 지내는 것 같아? 애들 말이야. 무슨 얘기야? 모르겠어. 펄롱이 말했다. 오늘 저녁에 로레타가 산타한테 가지 않으려고 하길래. 아직 어리잖아. 아일린이 말했다. 좀 기다려봐. 좀 있으면 자신감이 생길 거야. 아무튼 우리는 괜찮지? 재정적으로 말이야? 올해는 괜찮지 않았어? 지금도 매주 신용조합에 적금을 넣고 있어. 내년에는 대출을 받아서 겨울 되기 전에 앞쪽 창문을 새로 해야 해. 외풍 때문에 아주 지긋지긋해. 내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 펄롱이 한숨을 쉬었다. 그냥 오늘 밤 좀 피곤한가 봐. 신경 쓰지 마. 이게 다 무엇 때문일까? 펄롱은 생각했다. 일, 그리고 끝없는 걱정.
캄캄할 때 일어나서 작업장으로 출근해 날마다 하루 종일 배달하고 캄캄할 때 집에 돌아와서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다가 어둠 속에서 잠에서 깨어 똑같은 것을 또다시 마주하는 것. 아무것도 달라지지도 바뀌지도 새로워지지도 않는 걸까? 요즘 펄롱은 뭐가 중요한 걸까? 아일린과 딸들 말고 또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했다.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는데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 같지도 뭔가 발전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때로 이 나날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뜬금없이 기술학교에서 나와 여름에 버섯 공장에서 일하던 때가 떠올랐다. 출근 첫날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버섯을 땄음에도 손이 더뎌 다른 사람들 작업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마침내 라인 끝에 다다랐을 때는 땀이 흐르고 있었다. 잠시 멈춰 작업을 시작한 지점을 돌아보았는데 거기에서 벌써 새끼 버섯이 배양토를 뚫고 올라오는 걸 보고 똑같은 일이 날이면 날마다 여름 내내 반복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아일린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강력하고 어리석은 욕구가 솟았지만 아일린은 신이 나서 광장에서 들은 소식을 들려주고 있었다. 절대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들 했던 중년 장의사가 자기 나이 절반밖에 안 되는 웨이트리스한테 청혼했다고. 애니스코시의 머피 플러드 호텔에서 일하는 웨이트리스인데 시내로 데려와서 포리스터 귀금 속상에 전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싼 반지를 사주었다고. 이발사 아들은 전기 기술자 수련이 아직 끝나기도 전인데 희소한 판정을 받았고 살 날이 1년도 안 남았다고. 엘버트로스에서 크리스마스 이후에 추가로 정리해고를 할 거라는 말이 있고 또 사람들 말이 서커스가 여기로 올 거라고 하고 많은 때 중에 새해 초에 올 것 같다고 했다. 우체국장 부인이 새 쌍둥이를 낳았는데 셋 다 아들이라는 건 좀 지난 소식이고 아일린은 또 윌슨네 사람들이 가축을 전부 팔아버려서 짐승이라곤 개 몇 마리밖에 안 남았고 땅은 모조리 남에게 빌려주어 경작지가 되었으며 네드가 기관지염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더는 할 얘기가 없자 아일린은 손을 뻗어 썬데이 인디펜던트를 집어 펼쳤다. 가끔 하는 생각이지만 이때도 펄롱은 자기가 아일린에게 좋은 대화 상대가 못 된다는 생각, 긴 밤을 짧게 만들어주는 재주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아일린도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할까? 펄롱은 벽난로 선반 위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와 굴뚝 안에서 으스스하게 울부짖는 바람소리를 들으며 계속 앉아 있었는데 기분이 울적하지는 않았다.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창틀에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쳐 커튼이 들썩거렸다. 스토브 안에는 무연탄 더미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서 펄롱은 무연탄을 조금 더 넣었다. 얼마 지나자 잠이 덮쳐왔으나 펄롱은 계속 의자에 앉아서 졸다가 다시 깨기를 반복했고 시침이 3시를 가리키고 크리스마스 케이크 깊숙이 찔러 넣은 대바늘에 반죽이 묻어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러고 있었다. 와! 건 과일이 바닥에 가라앉지 않았어. 아이린이 기쁜 듯 말하고는 케이크에 베이비 파워 위스키를 부어 세례를 주었다.